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방금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가 감찰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자, 윗선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조국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감찰을 중단하기가 힘든 정황이었다고 합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유재수 건은 상당히 청와대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허가했습니다.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하다가 중단된 사건. 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벌였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당시 조국 등을 고발했는데 다른 건들은 다 무혐의 되거나 허지부지 됐지만 유재수 건만은 살려줬다가 이제 드디어 윤석열 검찰이 칼을 빼든 겁니다. 영장을 신청했는데 방금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방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지위와 병행 기간, 뇌물을 건넨 이들과의 관계와 이들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유재수는 구속영장을 허가해야 된다,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기다리던 유재수 그대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이정섭 부장검사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닙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그동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최소한 8군데 이상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금융위원회 그리고 유재수의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택, 서울의 자택 그리고 금융위원회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유재수를 구속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판단돼서 법원이 방금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등 여러 곳에서 차량,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항공비 등 약 5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특가법상 뇌물죄인데 이번에는 특가법은 빼고 그냥 뇌물죄 혐의로만 영장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이 자산운용사 대주주에게 청탁해서 그가 운영하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표창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동생은 2년 동안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동생이 받은 급여에 실제 회사에 일하며 받은 임금도 포함되어 있어 취업기회 제공으로만 범죄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2017년 말 특감반의 비리감찰 조사를 받다가 중단된 뒤에도 계속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직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금품 수수에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유재수의 개인 비위 혐의 때문에 영장은 떨어졌습니다. 이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에게로 검찰이 칼끝이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겁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습니다. 수행비서로 발탁된 배경도 의문이지만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를 할 때 신문을 가져다가 발탁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인이 형 상당히 셌습니다. 친노 인사들을 두루두루 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PK 인맥이 넓기 때문에 강원도 춘천 출신이면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권 실세가 뒤에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건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결정의 책임자는 조국이지만 조국 윗선으로 수사 대상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과연 조국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권의 실세될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혹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유재수 전 부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유재수의 이 감찰 중단 과정에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국, 백원우, 그리고 당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는데, 원래 감찰반을 지휘하는 사람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인데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이 유재수의 비위 사실을 통보한 사람도 백원우 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져서 백원우의 역할이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곧 백원우 전 비서관을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원우, 조국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보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금 엄청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방금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이제 청와대로, 금융위원회로 겨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일로 해서 그 문제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속보입니다. 방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